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며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빌딩 숲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엔 까마득한 그 시절, 초창기 인류의 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구 선사시대로입니다. 2만 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 대구 지하철 1호선 진천역의 모습이 지난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계단을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피아노 음악 계단과 랩핑 계단으로 꾸몄는데요. 역 밖에도 박물관에서나 보던 유물들이 등장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달서구 중에서도 이게 월배 지역이 2만 년 전에 어떤 구석기 유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사시대 유적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발굴된 지역입니다. 실제 달서구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할 만큼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선사 유적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어떤 유물들을 지역에 있는 유산들하고 연계해서 선사 테마의 어떤 특화 지역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도시철도 역사 등을 활용해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유물들을 저희들이 거리 박물관을 주제로 해서 이색적인 거리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천역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아우르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조형물은 실제 크기의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달서구는 이곳을 선사시대로로 이름 붙이고 관광자원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처음에 제작할 때 컨셉이 로또 맞는 동네라는 컨셉을 저희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양한 유물들이 놓은 것들이 하나의 축복이라는 뜻에서 그 제작이 된 개념이고, 이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흥미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색거리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진천역에서 시작된 선사시대의 흔적은 선사유적공원으로 가는 길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곳곳에 등장하는 그 시절 벽화며 원시인 조형물들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선사유적공원이다 보니까 선사유적공원을 찾아오실 때 사람분들이 내가 지금 이것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진천역 출구에서 내리셔서 선사유적공원까지 450m 정도를 이곳을 가면 진짜 선사유적을 보실 수 있겠구나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사 테마거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어서와 하고 마치 반갑게 인사라도 하는 듯한데요. 그중 원시인이 돌도끼로 내려쳐 살짝 찌그러진 이 표지판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설치하자마자 SNS에 사람들이 저희는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찍어서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단 2주 만에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진천동 선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사유적공원에도 방문객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벽에는 들소, 야생마, 여우 등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7분가량을 걸어 도착한 선사유적공원. 현재까지 대구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 것은 이곳 달서구 월배 지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돌로 제단을 쌓고 중간에 입석을 세워놓고 공동으로 제사를 올리던 곳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석축 기단이 규모가 가로 10m, 세로 25m의 아주 대규모 석축 기단이 발굴됨으로써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아주 귀한 청동기 시대의 석축 기단이다 해서 국가지정 사적 411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장방형으로 만들어진 나지막한 석축단 중심에 세워진 진천동 입석. 입석이란 큰 돌을 세워놓은 곳으로 선돌이라고도 하는데요. 고인돌이 있는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돌로 석축 기단을 쌓아놓고 가운데 입석을 세워두고 공동으로 제의를 지내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이 기단이 땅 속에 다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입석도 고인돌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굴해 보니까 가로 10m, 세로 25m의 아주 큰 청동기 시대의 석축 기단이 발굴이 되었고요. 보통 입석을 세워두고 그 주위로 원형으로 동그랗게 석축 기단을 쌓아놓은 곳은 전국으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방형, 길쭉한 네모 모양의 이렇게 큰 석축 기단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진천동 입석과 제단, 석관묘 등이 한자리에서 발견됐는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청동기 시대 제단과 입석으로 청동기 시대 원시 신앙의 흔적을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석축단 주변에선 무늬 없는 토기 조각과 석기 등도 출토되었습니다. 3000년 전에 이 정도 규모의 석축 기단을 쌓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이곳에 아주 많은 선사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선사인들을 동원해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수장급, 왕급의 수장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곳은 선사시대 때에는 굉장히 발달된 국가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초가집 주위에 서 있는 큰 바위를 비롯해 1967년 촬영된 사진 속 초가집 담장에 걸친 큰 바위는 모두 지성묘, 즉 고인돌인데요. 이처럼 선사시대 흔적들은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곳에도 또 원래는 과수원이었다가 텃밭으로도 또 사용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이 석관들이 먼저 발굴이 됐어요. 이 석관들을 나오니까 이 석관들을 표시하는 이제 표시석, 이 고인돌의 일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1980년대에는 이 진천동 입석을 진천동 고인돌 1호라고 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길을 낼 때에는 저 고인돌 우리 진천동에 다른 곳에도 많이 있으니까 옆으로 살짝 치워놓고 길을 쭉 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도로를 이제 계획을 하셨던 거죠. 입석 주변에선 청동기 시대의 대표 묘제라 할 수 있는 석관묘 4기도 발굴됐습니다. 석관묘는 그 크기가 상당히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신의 팔과 다리를 접어서 웅크린 자세로 매장하는 굴장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 석관묘에서는 발굴 당시 별다른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입석과의 연관성을 볼 때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윗부분들은 다 복원시킨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아래쪽에 맨 첫 단의 돌들은 진짜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네모나게 다듬어서 기단을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윗부분 없고 아랫부분만 진짜라면 왜 이 높이까지 쌓았을까요? 그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딱 한 줄이 앞으로 폭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싹 다시 쌓아 올려 보니까 5단 정도의 50에서 70cm 정도의 높이가 나오더랍니다. 요 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5단 내지 7단으로 복원을 시킨 겁니다. 복원시킬 때 요 부분들이 원래에 있던 3000년 전의 돌들이랑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인간이 일으킨 소용돌이로, 때로는 거친 폭풍으로 인해 수많은 유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소실된 부분이 있어도 3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진천동 입석은 위풍당당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입석의 용도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을의 입구나 마을 끝부분에 세워서 내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의도로 세우기도 하고, 우리 진천동 입석처럼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중간에 입석을 세워두고 그 제례를 지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3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 때 이런 입석들이 세워진 거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입석에 새겨진 문양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진천동 입석은 입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산을 기원하거나 별자리를 나타내는 성열과 태양을 상징하는 동심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기원을 드릴 때 그 당시에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다 집안에 아이나 가축의 새끼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입석에 새겨 넣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자연 암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암각화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고인돌의 성열이 있는 곳은 흔히 발견이 되는데 입석에 암각화를 새긴다는 경우는 많이 흔하지는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진천동 고인돌 소공원. 이곳에는 1983년까지 4개의 지성묘가 있었으나 2개는 주택단지가 생기면서 없어지고 현재 2기만 남아 있습니다. 지성묘라는 말은 우리 순 우리말로 했을 때는 고인돌이 우리 순 우리말이고요. 지성묘라는 말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자식 표현입니다. 지탱할지 돌석묘 할 때 뭐를 쓰는 거고요. 고인돌은 괴임돌, 괴임돌, 고인돌 이렇게 변화된 거죠. 순 우리말은 고인돌이기 때문에 지성묘라는 표현보다는 고인돌을 쓰는 게 좋겠죠. 이후 주변에 있던 상석 1기까지 가져와 총 3기로 꾸민 도심 속 작은 공원.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 또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인돌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제 괴임 받침석 2개 위에 큰 상석이 올라간 형태를 고인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대구 지역에서 이제 보존되고 있는 고인돌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래 지하에 석관묘가 있고 위에 큰 상석이 올라간 개석식 고인돌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달서구 일대에는 지성묘와 입석 등 40여 개의 선사 유적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금껏 보존되고 있는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곳에 모을 수도 있지만 고인돌이 있었던 원래 자리에 보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골목 안쪽에 작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골목 한쪽에 화단에 고인돌을 보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원래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 진천동 고인돌도 원래는 1층짜리 슬레이트 집 앞 마당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생활하시는 데는 굉장히 불편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다시 건물을 올리지 않고 구청에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고인돌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보존을 시킨 것이죠. 이곳 월암동 청동기 유적은 지난 2015년 공원을 조성하면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선돌공원은 우리
월암동 입석 1호, 2호, 3호 중에서 월암동 입석 2호가 위치해 있는 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진천동에 있던 고인돌 상석 그리고 상인동에 있던 고인돌 상석까지 옮겨와서 이곳에 오시면 청동기 시대의 입석과 고인돌과 그리고 주거지인 움집 집터까지 보실 수 있는 공원입니다. 조사 당시 이곳에선 움집터 14개 동과 입석과 집석 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월암동 입석은 앞서 본 진천동 입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월암동 입석은 마을의 경계석인데요. 월배 지역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면서 200에서 300m 간격을 두고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석의 안쪽으로는 사람이 생활하거나 농사를 지어도 안전한 지역이고 이 입석의 바깥 부분은 여름에 비가 조금만 와도 수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 바로 수해를 입어서 다 떠내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 안전한 지역과 사람이 살면 해를 입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이제 경계를 표시하는 표시석입니다. 그 옛날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세워진 월암동 입석들. 흔한 바위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여기에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니 새삼 눈여겨보게 됩니다. 97년도, 98년도까지는 성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막 흙두루미도 찾아오고 겨울에 월동지였던 그런 습지 지역이었는데 요 복개를 하고 낙동강 쪽에 제방도 잘 쌓아서서 지금은 침수가 되지 않지만 원래 여기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생활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월암동에 사는 처녀들은 시집 갈 때까지 쌀 한 섬을 못 먹고 간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농사 짓기 조금 힘든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청동기 시대 집자리도 볼 수 있는데요. 바닥에는 크기가 큰 문양이 보이는데 불을 피운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토된 유적들을 통해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움집터 안에는 불뗀 자리, 큰 불뗀 자리 2기와 작은 불뗀 자리 2기가 발굴이 되어서 특이하게도 그 불뗀 자리가 다른 일반적인 형태와는 조금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뗀 자리가 그렇게 큰 게 2개가 양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잘 없는데 큰 불뗀 자리 2개가 양옆으로 있고 또 작은 불뗀 자리 2개가 양옆으로 있는 그런 형태가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그러나 이곳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아파트를 품고 청동기 시대 유적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선조들의 흔적이 이처럼 산자들과 공존하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야외 박물관인 셈입니다. 한생공원은 뒤에 보이시는 아파트 공사하기 전에 발굴 작업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유적 16기와 무덤군이 68기나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기에 있던 석관묘 약 18기를 이곳 한생공원에 이전 복원시킨 곳입니다. 자칫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선사시대의 흔적들. 지금은 이처럼 우리 곁에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이 고인돌 아랫부분 하부 구조에 사람의 시신과 유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석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고인돌 유적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지하에 묻혀 있는 석관이나 석광묘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된 상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게 됐던 거고요. 지금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이 지역에서는 한두 군데 이상의 석관이나 석관묘가 나왔고 집자리 유적들도 나왔는데 특히나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에서 한 곳에 아주 밀집도가 높게 발굴이 됨으로써 그 유적의 중요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움집터와 무덤에서 무늬 없는 토기, 반달칼, 숫돌, 돌 화살촉, 돌칼, 붉은 간토기 등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요. 움집터는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후기까지 사용되었으며 무덤은 후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고 그 주거지 유적 옆에 어느 정도의 공동 묘지 형식으로 이게 석관이나 석각으로 해서 묘지 구역이 조성이 되었던 거죠. 이런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됐다 하는 건 이 지역에 선사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사 유적공원. 잠들어 있는 조형물에서 알 수 있듯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대구의 역사가 한 단계 깊어졌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실석기 시대 유적,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발굴이 되었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 인정하는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곳은 우리 달서구 월배 지역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사람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살기 시작했나를 물어보시면 바로 대구 월성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 최초이자 아직까지 대구 유일의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곳입니다. (2만 년) 전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시작한 선사시대. 그리고 2020년 이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 걸까요? 저희 선사시대 사업은 대구 유일의 어떤 구석기를 유적을 저희도 품고 있는 2만 년이라는 달서구만의 어떤 차별성 있는 역사성을 가진 컨텐츠로 저희도 이 사업을 2014년도부터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실제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또 추진 중에 있는 선사문화체험관, 그다음에 선사유적공원을 비롯한 4개 거점 공원들을 저희들이 하는 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선사 테마거리 어떤 컨텐츠를 단계별 확정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라든지 역사들을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그 탐방객들이나 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의 잣대만 들이댔다면 어쩌면 다른 것들처럼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만 년의 역사, 대구의 선사시대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